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 국한해 본다면요, 미국의 수출 통제나 규제는 훨씬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멀리 보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잖아요. ASML이 있는 인근에 아인트호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박지성 선수나 이런 걸로 좀 유명했죠. 근데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라고 유명한 공과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ASML 옆에 있으니까 반도체로 산학 협력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인데요, 미국이 그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에 중국 학생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냐? 이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 물론 다는 아니고 반도체 관련 학과였겠죠. 그래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에 한 20% 정도의 그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 학생이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유명하니까 반도체 관련이나 뭐 그와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미국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반도체 정보가 다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중국 학생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와 아인트호벤 공과대는 어떻게 대학이 그냥 학생들을 내보냅니까? 이는 학문은 또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렇게 한 게 뭐냐면 중국인 학생을 박사 과정에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과정에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반도체 기술을 통제하고 중국과 막으려고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미 국방부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 하나를 제재했습니다. "이 회사랑 거래를 하지 마라. 이 회사는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을 동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래하지 못하는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한번 올렸는데 증거가 없어 가지고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또 지정했어요. 그런데 또 증거가 없어 풀어줬어요. 이걸 보면 미국은 어떻게하든지 중국 반도체를 발목을 잡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나 반도체를 둘러싼 이 수출 통제나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관련된 규제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ASML을 만든 구형 장비들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에서 그걸 입도선매에서 많이 사갔죠. 거기에 대해서 AS를 막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S가 안 돼서 고장 나면 이제 고칠 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데 그런 걸 막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요, 이런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 수출 통제가 더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인제 하나하나를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블록화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 게요, 70년 전 6.25를 통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70년 전 6.25를 통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에 있는 건 명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겠다.' 이런 거는 이 갈려가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중국이랑 다른 서방의 근데 특히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건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적으로 북한을 컨트롤해야 될 나라가 필요한데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중국, 이제는 또 러시아가 있겠네요. 중국,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됩니다. 예전에 홍콩의 모토가 뭐냐? 게이트웨이 투 차이나, 메인랜드 차이나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 홍콩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그 관문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홍콩은 중국의 관문이 아니라 그냥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홍콩에서 사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이나 서비스 산업은 거기에 대해서 싱가포르이 많이 넘겨받았는데요. 아직 거기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상품 부문을 교차해 줄 나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제품이 있더라도요, 미국이 바로 수입하지 않고 한국을 거쳐 수입하려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특히 민감한 첨단 제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검수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중국이랑도 FTA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콩이 잃어버렸던 지위를 정말 운이 좋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실력과 운이 결합한다면 다시 서방 세계에서의 게이트웨이 차이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